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한방 다이어트약 아이미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미산은 마왕이 들어있지 않은 약국 뱃살약으로 유명한 제품이죠. 성분도 몸의 붓기를 없애주는 이뇨작용의 약초들과 하복부 혈액순환을 촉진해 변비를 해소해주는 대왕 목단피 작약, 그리고 명치 부위의 담적, 즉 위장 하부에 생긴 끈적한 담음을 없애 위 운동을 촉진해주는 바나, 육계 건강 감초, 마지막으로 간에 울적된 기를 시원한 바람의 기운으로 풀어주는 시오와 위장의 기가 처져 있는 것을 약간 들어 올려주는 승마로, 전체적으로 소변과 대변을 잘 소통해주면서 간과 위장의 기운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처방이라 비만 체질에 사용해도 마왕이 든 방풍 통성산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허가 사항에도 7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방풍 통성산을 설명드릴 때 이뇨작용을 하는 약초를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약초의 성질이 많이 쓰고 차가운 경우 이를 오래 사용하면 하초 신장과 부신의 양기가 약해져 타고난 열 에너지가 약화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아이미산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택사와 절영, 그리고 아주 쓴 약인 대왕이 들어있으므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사용하기엔, 그게 비만이 심하여 체질량 지수가 아주 높아 잠깐 사용하더라도 한약을 오래 연구한 약사로선 그리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왜 아이들은 세포가 여린 새싹 같아서 차고 쓴 성질의 약초는 새싹에 차가운 얼음물을 부어놓은 듯 그 뿌리가 시들시들 힘이 없어져 버리고, 몸의 붓기를 소변으로 빼주는 이뇨작용을 하는 약초들은 그 여린 새싹 잎을 순식간에 바짝 말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미산에는 담젖병을 없애는 뜨거운 성질의 바나, 육계 건강까지 들어있으니 어린 새싹에게, 그것도 담젖병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미산을 쓰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상, 아니 나중에 성장을 위해서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럼 너무 많이 먹으려 하고 잘 안 움직여 아이가 비만이 된 경우, 혹은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냐고요? 동양의학에서 볼 때 비만은 간의 대사기능, 즉 소화된 음식물이 완전 분해되어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걸로 이해해요. 즉 비만은 간 허약으로 이해하지요. 따라서 간이 허약한 체질로 타고난 경우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이게 에너지로 잘 전환되지 않아 뇌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 뇌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혈당이 쉽게 오르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 하고, 이게 100%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몸에 쌓여가니 몸은 더 무거워 운동하길 꺼려하는, 그래서 점차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위장은 늘어지고 몸은 비대해져 점차 비만 체형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이해하죠.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제대로 끊어내려면 간 허약이라는 체질을 어느 정도는 바꿔주어야 해요. 한약으로는 주로 간 기능을 올려주고 간의 근원적인 힘을 올려주고 자양해주는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서요. 물론 오랜 동안 음식을 급하게 너무 많이 먹어 위장이 늘어나 공복에 식욕을 참을 수 없다 한다면 늘어진 위장을 좀 수축시키고 위장의 배출 능력을 높여주는 약초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비만 때문에 내부에 열이 쌓여 속열로 더위를 많이 탄다면 흉부와 위장의 열을 약간 식혀주는 약초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럼 성인들도 비만 체형이라면 간 허약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고치냐고요? 물론 체질을 바꿔줘야 할 상황이라면 한약으로 이렇게 써주면 정말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지요. 물론 아이들과는 다르게 내부 장기에 쌓인 지방, 단백, 노폐소들을 함께 분해해주면 더 금상첨화겠고요. 하지만 성장기에 생긴 비만이 아닌 성인이 되어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고 기름지고 단 음식, 술 등을 많이 먹음으로 점차 비만 체형으로 바뀐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미드산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가면서 한 달 정도 써주는 것은 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걸 몇 달에 한 번, 한두 달씩 쓰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노폐소를 빼주고 싶다면 위령탕이라는 과립을 대시오탕과 바나 후박탕이라는 과립 2-3g 정도 섞어 드시면 되네요. 왜 위령탕이라는 과립은 위장이 늘어져 스백과 수음이 정체된 것을 없애 몸 전체가 비습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바나 후박탕과 대시오탕은 위장과 대장에 정체된 담적과 어혈을 풀어내리면서 흉부에 쌓인 열을 식혀 복강 내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함으로 간의 대사 기능까지 함께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뇨작용을 하는 약초들과 성질이
성분이 아주 쓰고 찬 약초들은 아무리 용량이 약한 제제라 하여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신장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체질에 아주 잘 맞는다 하여도 이런 과립제들은 혹은 이런 약초들로 탕약을 끓여 드시는 경우에도 한두 달 정도 드신 후에는 복용을 중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미산이나 앞에 과립제들을 복용할 때는 어느 정도는 건강한 식이와 생활 습관을 병행하여 이후 약을 끊고도 체중이 잘 유지되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이게 그렇게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약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다 비만을 고칠 수 있겠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비만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세요. 왜 어느 순간 계속 살이 찌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중독자처럼 우리 뇌는 탄수화물과 달고 기름진 음식을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 빠져 노력만으론 그게 잘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많은 음식을 빠르게 집어넣으면서 위장은 위장대로 늘어져 버리고 간은 간대로 너무 많은 영양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과 간에 노폐물로 쌓아 간의 원래 기능을 더 떨어뜨리니 이젠 완전 비만의 악순환에 빠져 스스로는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 현재 마음을 다잡고 무너져버린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며 비만해진 체형을 의학적인 도움으로 그것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교정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아이미산 같은 때론 아이미산보다 조금 더 담적과 어혈을 없애줄 수 있는 한방 과립제로 도움을 받는 것은 꽤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한두 달 정도 약의 도움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 그러다 다시 무너져 예전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면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본인의 노력이 도하여 또다시 도움을 받아보는 거고요. 왜 아이미산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과립제들은 비만약을 끊으면 발생하는 요요 현상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게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인 스백과 담적, 어혈이 풀려 기와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살이 빠지는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약국 뱃살약으로 유명한 아이미산과 아이미산보다 더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약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비만에 대한 동양의학적 이해와 여러 한방 비만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꽤 괜찮은 내용인걸 하며 구독하고 싶은 채널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